네, 최근 시장이 정말 예측하기가 네. 어렵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네. 요즘에 예측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봐요. 좀 뭐 멀미약 좀 먹고 봐야 되는 시장 같은데, 그러니까 안 빠져야 될 뭐 시장이 뭐 빠지지를 않나, 뭐 오를 일 없는 시장이 뭐 뜬금없이 오르질 않나. 요즘 사실 요런 좀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어제 시장도 우리 별로 기대 안 했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올라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또 우리가 또 기대 안 하는 또 어떤 상황들이 또 연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시장을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제 오른 놈 팔고 뭐 내린 놈 사는 그런 단순한 트레이딩 전략이 좀 제일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히려 요즘에 그렇게 좀 마음을 먹으니까 요즘에 저도 조금 편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어쨌건 그냥 뭐 그냥 종목만 그냥 집중해서 그냥 거기만 집중하면 되니까. 근데 시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굉장히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겠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그런 와중에 지수가 뭐 올라준다면 뭐 다행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건 시장이 급등락을 이제 반복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이런 어떤 그 좀 무리한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그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그냥 중심으로 지금 그쪽만 바라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시장의 날씨가 좋아지면 이제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방향성을 예측해서 이제 포지션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제 시장 그냥 잠깐 점검해 볼게요. 어제 시장 뭐 제가 제목에 공짜밥이 좋기는 한데 이걸 먹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하루. 그죠? 그러니까 뭐 뜬금없이 올라서 좋은데 이게 또 진짜 모습일까? 뭐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죠. 이거 차트 보시게 되면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강한 양봉을 보여주니까 이거 뭐 기술적 분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닥 탈피에 강한 시그널이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고지고대로 요걸 좀 보면서 시장의 추가 상승을 우리가 좀 이 기대해도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여전히 물음표를 갖고 있다 이거고. 그러니까 그런 근거로 본다고 하면 사실 저는 최근 3일 동안의 시장이 완전히 그냥 외국인이 그냥 멱살 잡고 흔든 시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를 8,900억을 샀고요. 선물도 1,200억을 샀어요. 1,200억. 저 숫자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저 선물 쪽에서 제가 이제 이따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현 선물을 동반 매수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일어났고 또 어제 전기전자를 이 중에서 무려 5,500억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전기전자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니까 역시 IT 대형주가 상승폭을 키우게 되고 그것이 지수를 이제 끌고 올라가는 그런 작용이었죠. 이 전기전자 이외에는 이제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좀 배당 노리고 들어온다 딱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서비스업에 저렇게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면은 물론 이제 어제 뭐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NFT나 메타버스가 아직은 죽지 않았겠구나라는 그런 수급상의 시그널을 준다든지 요 정도의 어떤 시장에 그냥 현상을 요 정도로만 파악하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어제 IT를 산 이유가 뭐 갑자기 뭐 반도체 수출 호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수출 호조는요 지금 몇 달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동안 주가가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오히려 그 와중에 반도체 패닉셀로 또 들어맞은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그러니까 왜 뜬금없이 오비락을 원래 반도체 수출은 잘 돼 있었는데 근데 왜 수출이 호조냐 해서 이걸 가지고 올라갔나.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제가 좀 이 상승을 좀 그러니까 이렇게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석연치 않더라도 그냥 샀나 보다. 그러니까 이걸 왜 샀지라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니까 어제 외국인이 IT를 많이 사서 지수가 많이 올랐네. 그냥 여기까지만 그냥 딱 그냥 파악하시고 그리고 어제 이제 외국인이 샀던 전기전자, 금융업, 서비스 요 이제 세 섹터에 이제 집중이 된 걸 보면 역시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는 역시 인덱스 플레이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어떤 힌트를 찾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요새 외국인이 하는 짓을 보면은요. 얘들이 진짜 무슨 의도를 갖고 하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제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하고요. 지수 추이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그저께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파란 저기 선이 외국인의 장중 선물 매매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장 초반부터 선물을 계속 매수를 확대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자연스럽게 쫙 끌려 올라가잖아요. 여기에다가 IT 쪽에 매수를 집중해 버렸으니까 지수가 얼마나 튀어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모습으로 장중 내내 이어지다가 오후 3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외국인이 갑자기 선물을 대거 청산해버립니다. 어제 장중에 6천억까지 샀어요. 근데 이제 종가 기준은 1,2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3시 이후에 무려 5천억을 되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뭔가 좀 다분히 이제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오후 3시까지 현선물을 동반 매수하면서 일단 어느 정도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판단되는 순간에 다시 선물은 대거 청산. 그러니까 지수는 그대로 남겨놓고 이제 선물만 쫙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작용들. 이게 어제도 나타났고 그저께도 나타났고 우리가 안 맞을 매를 맞았던
그 3일 전에도 요런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에 코스피가 정확하게 이끌려가다가 장 막판에 외국인이 지수 방향과 반대의 포지션을 잡는. 그러니까 3일 전에는 지수는 급락을 했는데 외국인은 장 막판에 선물을 매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엇박자가 이 장 막판에 꼭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은 외국인이 어떠한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어떤 좀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지수의 방향성을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오늘도 외국인이 마음 먹은 대로 사실 지수가 움직일 가능성이 다분한 지금의 수급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심플하게 그냥 지금은 시장에 대한 예측은 그냥 뭐 일단 좀 밀어놓고 지금 이제 업종이나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변덕 부리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대화하려고 들면은 나도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술에 만취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덕이 뭐 이제 가라앉는다든지 아니면 뭐 술이 깬다든지 뭐 그 다음에 상대해야 이제 뭔가 좀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대화가 되는 것처럼 지금 시장은 어쨌건 그 일반적인 상황은 분명히 이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급등락을 반복을 하는 이런 상황이고 특정한 주체에 의해서 시장이 그 방향이 그대로 그냥 이렇게 좀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뭐 고리 싸움에 뭐 새우등 터진다 이런 뭐 속담도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오른 놈은 팔고 내린 놈은 사고 이런 식의 좀 단순한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임하시는 게 지금 여러분들도 좀 속이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오르고 하이닉스가 올라서 앞으로 뭐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되냐 고민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심플하게 시장을 압축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성장주 대 가치주 이렇게 시소 게임이 좀 진행이 되고 네, 있어서 투자자분들도 많이 고민이 되시고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뭐 이럴 때는 한번 내년을 위해서 포트 점검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027-4822, 027-482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근데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포트 점검을 해드리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상황은 기본적으로 전략이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올라와서 돌아오는 종목을 정리하자 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포트 상담 그런 쪽으로 많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좀 오르네요. 이럴 때가 좋은 기회 아니겠어요? 어제보다 좋은 가격, 어제보다 좋은 가격. 근데 이제 사람의 공통적인 심리가 막상 그러면 또 앉으면 눕고 싶어지니까 요것도 더 올라가나 사실 이런 심리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건 이 시장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 포트에 뭐 종목이 한 20개 정도 있다고 치면은 그 20개 종목이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아니면 이 트렌드가 바뀌든 그것이 뭐 모두 다 이제 새로운 어떤 트렌드에 맞아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재정비를 하실 필요는 분명히 좀 있어 보이고 네. 이제 올해도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남았는데 이제 내년 쪽에 좀 포커스를 두는 좀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포트에는 ECS라고 네. 또 ECS. 코로나19 관련 네, 수혜주가 네, 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네. 또 하나의 또 새로운 지금 네. 시장의 네. 섹터 테마잖아요. 네, 이거 어제 또 잘 가서. 어제 잘 가고 이건 네. 제가 어제 아침에도 좀 이제 코로나 확진자와 뭐 오미크론 이제 그 변이 그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발견됐다고 해서 제가 이제 어제는 좀 ECS 같은 이런 코로나 이 거리두기 관련주라고 하죠. 통칭해서 그래서 기대를 한다고 했는데 어제 물론 8.8% 올랐으니까 꽤 많이 오른 거기는 해요. 그런데 어제 조금 아쉬웠던 게 어제 시장이 좀 의외로 이제 좀 상승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시장이 어제 조금 흔들렸다면 이 섹터가 더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제 아무래도 대형주 쪽으로 좀 수급이 쫙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오히려 제가 이게 이 정도 상승 원래 만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못해요. 이 정도는. 왜냐하면 이거보다는 좀 더 세게 갈 수 있는 좀 그런 타이밍이었다 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쪽에 그렇게 수급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나름대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만큼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ECS는 아마 제가 이제 그저께 말씀드리고 또 이것도 변동성 때문에 한 대 맞고 시작을 했는데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요 가격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물리신 분은 분명히 안 계실 거예요. 차트상으로 가격상으로.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수익권에 이제 들어섰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정부에서 이제 거리두기 이제 강화 이 방안이 이제 나올 걸로 예정이 네. 돼 있으니까 이제 아마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도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어떤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오늘 장중에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제 그 시점에 좀 일단은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좀 장중에 좀 이렇게 좀 지켜보시다가 좋은 가격에 좀 일단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목표 가격은 기준선으로 일단 7,700원 제가 제시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7,700원 구간. 그러니까 물론 꼭 7,700원이 아니더라도 뭐 7,500원도 괜찮아요. 뭐 7,600원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 언저리쯤에서 그렇게 좀 매도하신다 생각을 하고 손절 가격은 매수 가격에 마이너스 한 10% 정도 설정해 드렸으니까 각자
각자의 매수가에서 대입을 해가지고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이제 종목 하나 말씀드리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게 그 오르면 팔고 이제 내리면 사고. 근데 어제 내린 섹터가 너무 뻔했잖아요. NFT 메타버스 쪽이 어제 상대적으로 내렸잖아요. 어제 물론 지난 밤에 로블록스의 어떤 급락 때문에 어제 사실 오르는 장에서 NFT 메타버스만 유독 좀 조정을 받은 측면들이 있는데 근데 어제 NFT 메타버스 종목들이 대체로 다 낙폭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일단 요 종목 하나 참고로 한번 볼게요. 위메이드 맥스. 아, 위메이드 맥스 그러니까 어제 이걸 장난 보면서 아니었어요. 이거 안 죽었다. 이거 안 죽었다. 어제 밑골이 마이너스 보이시죠? 20%까지 급락했다. 결국에 빨간불로 돌려서 마감하는 거 보고 그리고 이외에 다른 메타버스 종목들도 장중에 좀 낙폭이 과했다가 쭉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니까 오늘 제가 이제 그래서 NFT 관련주 중에 내리면 사고 조정받은 거 사는 의미에서 종목명 하나 공개해 드릴게요. 코세스 아시죠? 코세스. 메타버스 관련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코세스. 자, 최근에 이제 단기간에 낙폭이 좀 있어요. 한 2주 동안에 한 3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네. 이 친구는 이제 왜 NFT 메타버스 쪽으로 이제 지금 엮여 있냐면 얘들이 이제 메타버스의 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마이크로 LED의 그 리페어 장비 제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최근 2주 동안 일단은 그 조정을 받아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틀 동안에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일단 유입이 됐고 그리고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런 시장이 흔들림에도 이제 지금 바닥을 지금 잡아가는 요 지금 작용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연속으로 양봉을 좀 잡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낙폭과대 가격 메리트가 있는 메타버스 쪽에서는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코세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자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자. 그러니까 어제 이제 NFT 메타버스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오늘도 반등할 수 있고 또 간밤에 뉴욕 증시에는 또 로블록스가 또 3% 이상의 또 상승폭을 또 키웠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제 어제의 어떤 하락을 딛고서 메타버스나 NFT 쪽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로 오늘 코세스를 트레이딩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아, 트레이딩 종목이 있었군요. 예, 트레이딩 네. 종목 갖고 온 거예요. 네, 이거, 코세스. 그러셨구나. 이거 네. 트레이딩 종목이에요, 여러분. 네. 김새다. 아무튼 저기 목표가는요. 네. 15% 정도 잡아서 13,500원 요 구간 정도 됩니다. 요 구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은 마이너스 10%에서 1,600원 선이니까 딱 그냥 요 좀 최근 이제 이전 저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지금 사실은 좀 차별화 옥석 고르기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럴 때에서 역시나 좀 밑에서 조정을 좀 충분히 받으면서 바닥을 다진 종목들이 역시 지금 차례 걸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코세스 비중 10% 이내에서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면 뭐 네.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로 코세스 우리 트레이딩 종목에 편입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 메리트 여러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 여기에서 그럼 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